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으로 간다의 랜드스타에서의 심석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추워진 만큼 부동산도 지금 많이 추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춥다는 것 자체가 뭐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사실 요즘에 부동산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전세가는 아주 급등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인가에 보니까 전세 물건을 보기 위해서 9팀이라는 분들이 가서 추첨을 해가지고 전세 계약을 한다. 참 이건 뭐 살다가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지만 부동산 경기에 겨울은 아직 오진 않은 것 같다. 그런 것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오늘도 랜드스타의 이제 최고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근데 좀 추석 이후에 얼마나 바쁜가 진짜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맞습니다. 특히 오늘 이호정 이부장은 오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 그래서 일단은 시간 어떻게든 만들어서 우리 전문가들 얘기를 할 건데 하여튼 뭐 인사도 한번 해주시죠. 추석도 네. 지났는데. 안녕하십니까. 추석 이후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랜드스타의 셋의 조찬우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환입니다. 와. 너 그 헤어스타일이 궁금한 게 헤어스타일 왜 잘랐어요? 네. 월요일에 방송한다고 잘랐고 이거 어차피 잘릴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 아니 그래도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요즘 최근에 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먼근 대위님 근데 이제 이근 대위. 이근 대위 그분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그분 우리가 계시잖아. 옛날에 군인이었을 때 그런. 일단 궁금한 게 아까 좀 전에 얘기할 때 전세를 구하는데 9명이 주서 또 추첨하는 거는 분양을 한 거예요? 뭐예요? 전세를 분양한 거예요? 얘는 좀 뉴스인자는 안 보나 봐. 그날 그냥 내용은 그거야. 저거 좀 이제 끄고 합시다. 매너모드. 네, 자, 나도 이제 기억이 뭐 그냥 이건 거라서. 오늘 아침 뉴스야 이게? 어제 했던 어제 거지. 뉴스예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게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가양동인가 서초동인가에 전셋집 하나 나왔어. 예. 근데 그 세입자가 예. 집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 거야. 그랬더니 각 부동산에서 그 시간대에 9명은 그러니까 각자 손님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것도 한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래서 9팀이 가서 줄 서서 그 집을 보고 나서 다시 부동산을 와가지고 전세를 들어가겠느냐 했더니 네. 9팀 중에 5팀이 가겠다. 난 전세를 하겠다. 그러면 다 같이 공동 전체적으로 같이 봤으니까 이거를 제비뽑기를 하자. 그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그럼 모여서 부동산에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먼저 본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시간 정해졌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그래서 1시 뭐 예를 들어서 1시부터 2시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시에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는 거야. 그게 미국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미국 스타일이 오픈하우스를 해요. 오픈하우스를 해가지고 그 며칠날 몇 시에 오픈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담당 이제 그 부동산 업자가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어. 앉아 있으면 고객들이 한 번씩 모시고 오는 거야. 모시고 와가지고 다 봐. 그러고 와서 간 다음에 자기 부동산 업자한테 금액이 만약에 10만 불이 나왔다고 한다면 10만 불을 써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10만 5천 불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9만 불 써도 돼요. 입찰이네 입찰. 입찰이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최고 높은 사람을 한 사람이 이제 1순위가 되는데 집주인한테 통보가 와요. 그 부동산 통해서 이 사람이 1만 불을 썼다. 근데 이 사람 크레딧도 다 리스트를 같이 주거든요. 그냥 봤을 때 뭐 자녀가 뭐 많다든지 아니면 강아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난 이 사람 빼고 10만 5천을 썼어도 난 이 사람한테 하겠다. 그럼 마지막 최종 권한은 집주인한테 주거든요. 그거 매매였을 때. 아니, 매매죠. 그지? 매매죠. 미국엔 전세가 없으니까. 네, 매매. 월세. 매매다, 매매. 매매. 자, 다시 갑시다. 전세 얘기하고 있잖아. 매매. 우리나라 전세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내가 봤을 때는 예전에도 내가 한번 세미나 할 때 얘기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전세도 권리금이 있는 시대가 생길 수도 있다. 돈을 주고 얹혀가지고 왜냐면 전세입자한테 주고 들어가는 우리 거예요? 그 상가 우리 이제 그렇죠. 임대차 하는 것처럼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저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임대차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어차피 계약 갱신 갱신은 청구권 한번 더? 한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거를 계약을 갖고 있어서 하여튼 다른 세입자를 넘길 때도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받고서는 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는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을 갱신을 하는데 했을 경우에는 5% 올리는데 내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계약은
추가적으로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는 마음대로 건가? 올 수 있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봤을 때 권리금이 생길 수 있는 뭐 음.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서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저도 오늘도 상담을 했는데 정말 선한 임대인 분이에요. 착한 아파트, 임대인? 예, 착한 임대인. 음. 이 아파트 두 채를 야.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내고 6년 8년 동안 뭐 시세보다 진짜 싸게 났어요. 음. 어차피 옛날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전세금은 빚이야. 어차피 줄 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게 안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런 사이에 예. 주변 시세보다 정말 싸게 음. 아파트를 전세를 놓으셨는데 갑자기 이분한테 벌어진 일이 뭐냐? 다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니까 내년에 종부세 폭탄을 맞게 생기신 거예요. 아. 그러면은 노부부니까 전세금 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뭐 몇 천만원씩 갑자기 세금을 내시게 된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신 세입자분들이 만기 때 나가시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또 전세금 전세 올려야죠. 올려야죠. 그거 해가지고 세금 내야 뭐 되니까. 세금을 내시든지 아니면 반전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월세를 대부분은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반전세로 돌리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럼 앞으로 이제 종부세가 이제 가면 갈수록 공시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세금 많이 나고 되잖아요. 그 세금은 집주인이 자기 돈, 자기 파켓에서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차피 세입자한테 이거를 세입자 넘기겠지. 돈을 뜯어가지고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게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뭐 세입자를 위해서 뭐 5%밖에 못 올리고 갱신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약간 베네핏, 혜택을 준다고 줬는데 또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게 자기들 주머니에서 돈이 다시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야 그건. 아, 그거는 그럴 수밖에 무조건이죠. 없어.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주인이 그 예.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예. 사실은 이게 장사장 정확하게 말하면 음. 사업이야 사업. 음, 그럼 결국에는 내 돈을 까먹으면서 사업할 사람들은 없잖아.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수입원을 우리가 장사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월세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리가 예. 저 반전세 했을 때 그 세금 그 음. 금액을 좀 더 업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내야 돼. 장사하시는 분들이 임대료가 올라가면 메뉴판 금액이 올라가.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 그 이상 500원, 1000원씩 올라간다니까 이게. 월세가 올라가면 그렇죠. 어. 맞아요. 뭐 종부세를 좀 전에 했던 얘기를 계속 이어서 가자면 종부세를 갑자기 200만 원 내는 사람이 3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3천만 원을 내 돈으로 낼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없죠. 그러면은 3천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음. 1년 동안에. 그러면은 당연히 있는 전세 내보내고 아니면 있는 전세를 전환해서 반전세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분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임대인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있는 전세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임대사업자들이 그래도 갭투자로 사셨던 분들이 전세를 주시는데 이 보증보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은 보증보험을 들 만한 한도가 안 나오는 집이다. 시세만큼 보증보험을 안 들어준다고 했을 때 전세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 내 손님 중에도 그런 손님이 있어. 예. 전세가 벌써 들어왔어. 예, 벌써 전세가 들어왔는데 감정가 금액 대비 예, 전세가가 높다고 예. 보증보험을 못 들어주겠다는 거야. 아, 너무 전세 금액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히 말해 SGI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S땡땡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안아주는 데 있잖아. 허그. 네. 허그로 일단은 다시 전환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 왜 그거를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으면 보증보험을 안 들어준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 주택임대사업자들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평균 전세가 비율이 한 50% 갖다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예. 우리가 지금 규제지역인 좀 서울 외곽에 있는 뭐 인천이 됐다, 뭐 수원이 됐다, 뭐 거의 이런 차이가 데는 없죠. 매매가랑 지금 그 매매가라고 하기보다는 뭐 예. 지금 현재 그 거래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데도 있거든. 이건 비이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보증보험을 들러 갔더니 나라에서 들으라고 해서 갔더니 보증보험을 못 들어주겠대. 그러면 만약에 매매 금액이 3억인데 전세 금액이 이제 보증보험 허그에서 측정한 게 2억인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2억 5천 살고 있어서 전세 금액이 비싸서 못 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2억만 전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 수도 있는 건가? 5천은 그렇게 어떻게 해결을 되면은 하고 5천만 원 임대인한테 예치를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 예치를 할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면 5천만 원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5천만 원 마련이 안 되면 전세 못 놓는 거예요. 제도가 아직 자리가 안 잡혔는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이상한 말이 안 그런 되는 거야. 변수들이 많은 거야. 혼란을 가중을 하고 있는 이해가 거예요. 안 가.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증보험 문제까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전세가 정말 씨가 말라가고 있다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입찰을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프리미엄이 권리금 받고 전세금의 프리미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프리미엄. 와, 진짜 정말 시장에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무조건 걱정이 생길 돼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야.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음. 법정 싸움도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고 내 느낌에 지금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 작년 대비 우리가 이런 그 부동산 규제 대책 나온 이후에 작년 대비 법정에 대한 문제들 소송 들어가는 게 거의 뭐 10배 정도 늘어난 거야 지금 상황이. 왜냐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집주인도 모르고 예. 정확히 말하면 세입자도 모르고 또 그걸 중재해주는 우리 부동산 중재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뭐 만든 거 있잖아. 걔네들도 잘 모르고 국토부도 모르고 내가 봐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혼돈만 계속 되고 결정은 안 나고 기다리고 시간만 늘어나고 결국에는 돈 없고 힘 없고 지치는 사람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수밖에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그게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 정책이 하나 발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책의 방향은 서민주거 안정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파장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쟁의 소지들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증보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혼란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국민의 소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발표할 때마다 내 생각에는 자문위원 우리 심의사님처럼 이렇게 지식이 많고 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좀 현장 경험이 필드 경험이 많으시니까 필드 경험이 많으신 이제 아는 거야, 분들을 위해 이제 네가 안 하는 거야. 의견을 받아가지고 좀 내면 사실 이게 진짜 탁상 논리지 이게 필드 경험 현실 틀리잖아요. 이게 지금 막상 정책 내놓으면 응? 근데 내가 말씀 그 사람들이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야.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 근데 왜 이거 현장을 못 이겨? 내가 봤었을 때 내 생각이야 이것도 내 생각이야. 뭐 정부를 비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당장 게 중요한 거야. 앞으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한테 발등에 불 떨어진 거를 끄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책을 만들어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 거는 수습을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성급하게 하는 거지. 성급하게. 또 거기에 지금 우리 집권 여당이 지금 워낙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이제 있기 때문에 뭔가 법이 하나 나오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금방금방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법을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과 아니면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하지 못하고 단지 이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생길 일 생각 안 하고 당장은 불 끌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해서 그냥 집행을 해버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홍 부총리께서 얘기한 대로 임대차 3법 만들고 나서 2달 정도면은 주택 전세 시장 임대 시장 안정화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또 당한 거야.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 예. 아니면 알았다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 그분은 진짜 천재야.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같다. 앞에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당장 것만. 혹시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 정책이 또 추가로 나올 수도 계속 나올 있을까요? 요번에 24번째 부동산 예. 대책을 나온다고 한다면 임대차 100% 전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나올 예.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답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답이 없어. 분명히 또 이렇게 실타래가 있으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또 엉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보완책, 음. 개선책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규제책이 나오니까 아 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항상 규제네. 참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전세제도 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큰 정말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갭 투자가 전세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전세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치, 그냥 올해 그쵸.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다주택자들을 자꾸 이기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던 사람을 지금 잡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더 이상 못 나오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맞춰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겠지만 뭐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에 대한 부분들 막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점점 실종할 수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증세에 대한 부분도 세금도 훨씬 늘어나다 보니까 뭐 처음에 우리 조이사가 얘기한 대로 당연히 그 증세되는 거를 뭐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세입자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금액에 대한 세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서민들은 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더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데 청약 당첨이 되려면 집이 없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또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전세 아파트 전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서울이 아니라 서울 외곽까지도 지금 전세 시가 말라가고 있고 서울의 웬만한 지역 괜찮은 지역의 다세대 빌라도 전세가 어마무시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야, 그럼 전세 사시는 분들이 뭐 지금 앞으로 무주택자분들이 전세 사실 거고 앞으로 2년 3년 후에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발표하고 본 청약도 뭐 4년 5년 있다 발표되는데 그분들이 또 다 무조건 몰릴 거 아니에요. 무조건까지. 왜냐면 왜냐면 청약 시장은 지금보다 더 뜨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때 가면. 뜨거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예. 봤을 때는 그냥 활화산이야 활화산. 왜냐면 싸게 팔잖아 싸게 판다는 거야. 주변 시세보다 싸. 많이 싸죠. 최소한 당첨이 되면 몇 억에 대한 프리미엄을 먹을 수가 있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또 서울에서 분양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금액이 나중에 입주되면 그거를 전세 금액으로 받아서 그냥 공짜던데. 이제는 전세도 못 나. 근데 중요한 거는 아, 지금 그치. 우리가 3기 신도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취지는 참 좋은데 이제 서민들이 3기 신도시 당첨이 돼갖고 입주할 때까지 기간이에요. 10년. 지금 우리가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주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해요. 그 10년 동안 그러면은 전세를 살든지 계속 올라가는 전세가를 감당해야 되는지 전세집이 없으면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정말 10년 동안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난민.